위에 댐이나 건물을 지을 때 그 엄청난 무게를 땅이 과연 어떻게 버텨낼까요? 그냥 흙 알갱이들이 꽉 뭉쳐서 버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알갱이들 사이에 있는 물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흙하고 물이 하중을 어떻게 나누어 받느냐,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에 모든 토목 구조물의 안전이 달려있죠.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주제는 스캠턴의 간극수압 계수 A와 B입니다. 이 두 알파벳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땅 속의 반응을 예측하게 해주는지 그 원리를 함께 파헤쳐 보시죠. 네, 이 개수들은 뭐랄까 땅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번역해주는 일종의 번역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을 때 흙의 뼈대하고 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수처로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거든요. 이걸 이해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집안의 거동을 미리 예측하고 또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핵심은 스캠턴이 만든 하나의 방정식에서 시작되는 것 같네요. 전체 간극수압 변화, 그러니까 델타 U가 두 가지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의 합으로 표현된다고요? 근데 왜 굳이 이걸 둘로 나누어야 했을까요? 그냥 전체 압력 변화에 대한 개수 하나만 있으면 더 간단하지 않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이유는 흙이 받는 힘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흙을 모든 방향에서 똑같은 힘으로 균일하게 꾹 누르는 압력이에요. 우리가 심해에 들어갔을 때 수압이 온몸을 감싸는 것과 같죠? 이걸 등방응력 델타 시그마 3라고 부릅니다. 아하. 이 압력 때문에 생기는 간극수압 변화가 바로 첫 번째 부분, 델타 UC입니다. 아, 전체적으로 가해지는 그런 기본적인 압력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런 균일한 압력만 작용하는 게 아니죠. 댐을 쌓으면 댐 바로 아래쪽으로 훨씬 더 강한 수직 압력이 가해지잖아요. 이렇게 특정 방향으로 더 강하게 눌러서 흙을 찌그러뜨리는 힘, 이걸 축차 응력, 델타 시고만 델타 시고 3라고 합니다. 네. 이 힘 때문에 흙 입자들이 서로 미끄러지면서 추가적인 간극수압 변화, 델타 UD가 발생하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단순히 그냥 압력이 세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여오는 압력이랑 특정 방향으로 찌그러뜨리는 압력, 이 두 가지 다른 물리적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각각을 따로 계상해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두 현상에 대한 반영을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B하고 A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B계수는 전체적으로 조여올 때의 반응을, 그리고 A계수는 찌그러뜨릴 때 나타나는 흙의 고유한 특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죠. 이 둘을 합쳐야만 비로소 전체 간극수압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계수 B부터 자세히 보죠. 자료에서는 이 B계수를 흙이 물로 얼마나 꽉 차 있는지를 알려주는 포화도 탐지기라고 표현하던데, 아니 어떻게 압력의 비율만으로 그걸 알 수 있다는 건지 좀 신기하네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B계수의 정의는 가해준 등방 압력 변화 델타 시고 3 중에서 얼마만큼이 실제 물의 압력 델타 UC로 전달되었는가 이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물은 거의 압축되지 않고 공기는 쉽게 압축된다는 성질이죠. 아, 그러네요. 흙 속에 있는 빈 공간에 공기가 섞여 있으면 압력을 가했을 때 그 공기가 스펀지처럼 먼지 찌그러지면서 충격을 흡수해버리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흙이 물로 100% 꽉 차 있다. 즉 완전 포화 상태라면 공기라는 쿠션이 전혀 없잖아요. 네, 없죠. 그러니까 외부 압력이 거의 그대로 물에 전달됩니다. 이 경우 B는 1이 되는 거죠. 반대로 물이 하나도 없는 마른 흙이라면 압력을 전달할 물이 없으니까 간극수압 변화도 없어서 B는 0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보니까 삼축 압축 시험이라는 아주 중요한 테스트 전에 B체크라는 걸 해서 B값을 0.95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고 나와요. 이 0.95라는 숫자가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한 0.9 정도만 되어도 거의 다 포화된 것 같은데 그 마지막 5%의 공기가 시험 결과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길래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두는 건가요? 하하, 그 5%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입 엔지니어 시절에요. 급한 마음에 B체크를 그냥 얼렁뚱땅 넘겼다가 시험 데이터 전체를 폐기했던 아찔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이쿠. 그때 선배가 그러더군요. 포화 안 된 시료로 B배수 시험하는 건 속이 텅 빈 사람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것과 같다고요. 그만큼 결과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아, 그 작은 공기방울들이 쿠션 역할을 해서 실제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것처럼 거짓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0.95라는 기준은 이 시료는 현장의 상태를 거의 완벽하게 재현했다는 뭐랄까 일종의 보증소표 같은 겁니다. 와,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라 그런지 확 와닿네요. 결국 B계수는 흙의 현재 상태, 일종의 수분 측정기 같은 거군요. 근데 정말 궁금한 건 A계수입니다. 이건 흙의 성격이나 숨겨진 이력까지 알려준다고 하니까 이건 거의 심리 테스트 수준인데요. 숫자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정보를 담을 수가 있죠? 계수는 흙을 찌그러뜨릴 때, 즉 전단 시의 간극수압이 얼마나 추가로
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변화는 흙의 입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었는지, 즉 흙의 내부 구조나 과거 이력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흙의 숨은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과거 이력이라면 예전에 얼마나 무거운 것에 짓눌려 있었는지 뭐 그런 걸 말하는 거겠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가 매우 엉성하고 약한 예민한 점토 같은 흙이 있습니다. 이런 흙은 살짝만 찌그러뜨려도 내부의 뼈대 구조가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부피가 갑자기 확 줄어드니까 안에 있던 물을 강하게 쥐어짜게 되고, 그래서 간극수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그래서 A값이 1보다 훨씬 커지기도 합니다. 그럼 일반적인 점토는 어떤가요? 책에서는 이걸 정규환밀 점토라고 부르던데 이 정규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그냥 평범한 상태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압력이 이 흙의 생애 처음으로 경험하는 가장 큰 압력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흙은 전단 시에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수준으로 압축되면서 간극수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A값은 보통 0.5에서 1.0 사이가 됩니다. 가장 표준적인 반응을 보이는 흙이죠.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정말 제 상식을 깨는 내용이 나옵니다. A값이 음수가 될 수도 있다고요? 과한밀 점토나 조밀한 모래가 그렇다는데 아니 흙을 쥐어짜는데 어떻게 내부의 물 압력이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죠? 이건 물리법칙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하하, 바로 그 지점이 토질역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인 다일레이턴시, 우리말로는 최적 팽창 현상입니다. 과한밀 점토는 과거에 지금보다 훨씬 큰 압력을 받았다가 그 압력이 사라진 흙입니다. 그래서 입자들이 엄청나게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꽉 물려있죠. 마치 앞쪽 파일을 보는 것 같네요. 비슷한 비유입니다. 자, 이렇게 촘촘하게 맞물려 있는 입자들을 억지로 비틀어서 찌그러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자들이 서로를 타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아, 이 과정에서 입자들 사이의 간격이 순간적으로 벌어지면서 전체 흙의 부피가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흙 입자 사이의 공간이 넓어지니까 그 안에 갇혀있던 물이 받는 압력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거군요. 네, 일종의 진공청소기처럼 물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생기겠네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간극수압이 감소하고 A값이 음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A계수값 하나만 보고도 이 흙이 과거에 혹독한 압력을 견뎌낸 이력이 있는지, 그래서 힘을 받으면 팽창하면서 저항할 것인지, 아니면 평범한 상태라서 그냥 얌전히 압축될 것인지 그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A가 음수라는 건 이 흙이 압박을 받을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버티려고 저항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과한밀 점토가 안정적인 기초 지반으로 여겨지는 이유랑도 직결되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B값보다 A값을 훨씬 더 까다롭게 해석하고 또 중요하게 다루죠. 흙의 진짜 속살을 보여주는 값이니까요. 이 모든 이론들이 실험실의 작은 흙 샘플에서 나온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샘플에서 얻은 A, B 계수값을 가지고 어떻게 거대한 댐이나 제방의 안전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 규모의 차이가 너무 커서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 거대한 규모의 간교를 메워주는 것이 바로 이 계수들의 역할입니다. 가장 중요한 적용은 시공 중의 안정성 검토입니다. 예를 들어 제방을 쌓아 올릴 때 새로 쌓는 흙의 무게만큼 아래쪽 원지반의 응력이 증가하겠죠. 이때 A, B 계수를 이용하면 그로 인해서 지반 내 간극수압이 얼마나 상승할지 델타 U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극수압이 얼마나 올라갈지 예측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토질 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 아마 시그마 프라임은 시그마 빼기 U일 겁니다. 흙이 버티는 힘, 즉 전단 광도는 흙 알갱이끼리 서로 맞닿아 버티는 힘, 바로 유효응력, 시그마 프라임에서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데 간극수압 U가 높아지면 마치 물 위에 흙 입자들이 둥둥 뜨는 것처럼 서로를 밀어내는 힘이 강해집니다. 결국 유효응력이 줄어들고 흙 전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약해져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간극수압은 흙의 힘을 빼앗아가는 악당 같은 존재고 AB 계수는 그 악당이 얼마나 강해질지를 미리 알려주는 예고장인 셈이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 예고장을 보고 이 속도로 흙을 쌓으면 집안이 위험하겠구나. 속도를 늦추고 중간에 물이 빠질 시간을 줘야겠다. 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또한 시공 직후에는 이 악당의 힘이 가장 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즉 안밀이 되고 간극수압이 사라지면 집안은 다시 원래의 강도를 회복합니다. 이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데 계수들이 필수적입니다. 이건 단순히 엔지니어들의 좋은 습관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군요. 보내주신 KDS 1110 설계 기준을 보니까 비배수 전단 강도 해석 시 과잉 간극 수압 발생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시 스캠턴 계수를 활용하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결국 나라에서 이건 무조건 확인하고 넘어가라고 도장을 찍어준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집안 구조물의 안전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이란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도구니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캠턴의 간극수압 계수 A와 B는 그냥 복잡한 공식 속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B 계수는 흙의 현재 건강 상태, 즉 수분 포화도를 체크하는 진단 도구였고요.
A 개수는 흙에 겪어온 역사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려주는 성격 분석표와도 같았네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손바닥만한 흙시료의 반응을 담은 이 두 숫자가 산더미만한 실제 댐의 거동을 예측하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작은 실험실의 결과와 거대한 현장 사이에 엄청난 규모 차이를 뛰어넘게 해주는 과학적 원리의 힘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통해 당신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료 마지막 부분에 현장에서 실제로 계측된 간극 수업과 이론적인 계수값으로 예측한 값을 비교해서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 기술사적 안목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네,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 매우 중요한 지점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된 센서와 빅데이터로 관리되는 시대에 우리는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가장 큰 구조물들의 안전은 여전히 숫자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꿰뚫어보고 이론과 현실의 미묘한 차이를 해석해내는 숙련된 전문가의 경험과 판단력에 의존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것은 데이터만으로는 알 수 없는 무엇이 있다는 뜻은 아닐까요?